서울 어딘가에 버려진 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성궁. 한때 왕자가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담장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지고 마당에 잡풀만 무성합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이 폐허를 지나다 비를 만났어요. 비를 피하려고 수성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달빛이 무너진 처마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옷은 곱게 입었는데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궁에서 죽은 궁녀입니다. 이 사람은 저와 함께 죽은 선비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운영전입니다. 조선 중기에 쓰인 한문 소설이에요. 한국 고전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왕자의 궁에 갇힌 궁녀가 담장 너머의 선비를 사랑했다가 둘 다 목숨을 잃는 이야기입니다.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잔인합니다.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 왕자 중에서 가장 풍류를 알았어요. 글씨를 잘 쓰기로 조선 최고였고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안견에게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안평대군은 수성궁이라는 별궁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궁녀 10명을 뒀어요. 보통 궁녀처럼 빨래하고 밥 짓는 게 아니었어요. 시를 가르치고 글을 읽히고 서예를 시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왕자가 여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친다니. 그런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 궁녀들은 궁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담장 안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가족도 못 만나고 바깥 세상 구경도 못하고. 안평대군이 시를 지으라 하면 시를 짓고 글을 읽으라 하면 글을 읽었습니다. 사실상 감금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에 갇힌 새들이었던 거죠. 궁녀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어요. 봄이 오면 궁 밖에서 꽃 구경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을이 오면 단풍놀이 가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왔거든요. 자기들만 못 나가는 겁니다. 평생 10명의 궁녀 중에 운영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를 가장 잘 짓는 궁녀였어요. 안평대군이 가장 아끼는 궁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운영이 감히 사랑에 빠집니다. 운영이 시를 썼어요. 안평대군 앞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시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이 담장은 열리지 않고 꽃이 피어도 나는 볼 수 없네. 새는 날아가는데 나는 왜 이 안에만 있는가.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비명이에요. 감금된 여인의 비명. 글을 배웠으니까 붓으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안평대군이 글을 가르쳐줬는데 그 글로 자기 고통을 표현하게 된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안평대군이 수성궁에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문인들이었어요.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풍류 모임이었죠. 궁녀들은 차를 따르고 시를 낭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어요. 운영이 차를 따르다가 김진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의 눈 마주침이 전부의 시작이었어요. 김진사도 운영을 잊지 못했습니다. 궁을 나온 뒤에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얀 저고리에 먹물 묻은 손가락, 찻잔을 건네며 살짝 올려다보던 그 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왕자의 궁녀인걸요. 감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운영도 김진사를 잊지 못한 거예요. 운영은 다른 궁녀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김진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가 적힌 편지였어요. 님을 한번 보고 나니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김진사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대요. 답장을 썼습니다. 그대의 시를 읽고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밑에 편지가 오갔어요. 궁녀 동료가 중간에서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편지가 쌓일수록 마음도 깊어졌어요. 그런데 편지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운영이 담장 너머로 나올 수 없으니 김진사가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왕자의 궁에 몰래 침입하는 겁니다. 들키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갔어요. 어두운 밤, 담장을 넘었습니다. 운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운영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김진사도 울었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맙시다. 그런데 이 말, 지킬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운영은 왕자의 궁녀이고 김진사는 밖의 선비니까 해가 뜨면 헤어져야 하고 만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이인 겁니다. 그 뒤로 김진사는 몇 번이나 담장을 넘었어요. 올 때마다 발각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밤은 순찰하는 군사의 발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숨도 못 쉬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운영과 김진사는 만나면 시를 짓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김진사는 다시 담장을 넘어나가야 했거든요. 궁녀 중 몇 명은 운영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줬어요. 편지를 전하고 망을 봐주고.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들키면 자기들도 끝장이거든요. 운영아, 제발 그만해. 대군께서 아시면 우리 다 죽어. 운영은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거.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궁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김진사를 만나는 밤뿐이었으니까요. 자유를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거예요. 사랑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결국 운영은 결심합니다. 궁을 빠져나가겠다고. 김진사와 함께 도망치겠다고. 비단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잖아요. 왕자의 궁녀가 도망친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발각됐습니다. 어떻게 들켰는지는 여러 설이 있어요. 궁녀 중 누군가가 겁이 나서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운영이 비단을 팔려다 들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알게 됐어요. 상상해보세요. 풍류를 사랑하고 예술을 아는 왕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끼던 궁녀가 자기 궁에서 바깥 남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것도 몰래 담장을 넘어서. 안평대군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안평대군은 분노했습니다. 풍류가는 왕자가 아니라 독재자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운영을 불러다 신문했어요. 네가 감히 내 궁에서 내 궁녀가. 운영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궁녀들도 처벌받았어요. 김진사는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글을 읽히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키워놓고서는
그 영혼이 정말로 자유로워나자 분노한 겁니다. 새에게 노래를 가르쳐 놓고 새가 하늘을 날려고 하니까 날개를 꺾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력이 개인의 감정마저 지배하려 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운영은 궁에서 자결했습니다. 비녀로 목을 찔렀다고도 하고 독을 마셨다고도 해요.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발각된 뒤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다시 궁에 갇혀서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 운영에게 그건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였습니다.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세상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김진사도 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운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 장면이 진짜 가슴 아픈 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각각 죽은 겁니다. 운영은 궁 안에서, 김진사는 옥 안에서. 마지막까지 담장이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살아서도 담장에 가로막혔고 죽으면서도 담장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요? 이 이야기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평대군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유배당했다가 사사됐어요. 왕자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던 겁니다. 수성궁은 주인을 잃고 폐허가 됐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운영도, 김진사도, 안평대군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폐허가 된 수성궁. 비를 피하러 들어온 선비가 밤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의 혼백이, 김진사의 혼백이 자기들의 사랑과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줬어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저승에서 만나셨습니까? 운영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떠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비로소 갈 수 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거예요. 두 혼백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옅어지고 옅어지고 마지막으로 운영이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수성궁 폐허에 안개만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잎 위에 이슬만 맺혀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비의 옷자락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운영이 울면서 이야기할 때 거기 튄 거예요. 운영잔. 이 작품이 무서운 건 귀신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존재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삶. 그 안에서 터져나온 사랑은 처음부터 죽음밖에 결말이 없었습니다. 수성궁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서울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궁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운영과 김진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500년 넘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